우리 정비법의 절차에서 나오는 핵심들 훑어보겠습니다. 핵심을 지금 파악하시고 계십니다. 자, 정비사업은 준비를 한다, 대비한다 특징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요, 항상 낡은 지역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대비를 딱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도 대비해준다 해서 정비를 위한 기본 방침이죠. 정비를 위한 기본 방침, 방점, 기본 방침을 수립을 해둔다랍니다. 방침 수립. 이것은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침을 세우는데, 방침은 10년 단위로 방침을 세우고, 수립한 요 방침을 제 5년마다 정비 검토한다, 재정비 검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요. 기본 방침에 근거해서 이제 정비를 위한 대비, 준비를 위해서 도시에서 정비 기본 계획을 또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요 수립은요, 이제 도시 가운데에서도 낡은 건물이 많이 있는 서울특별시, 인천 등 광역시, 또 시에 이것도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해주고요. 세운 계획을 5년마다 정비 검토는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 시입니다. 요 시 가운데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수립을 합니다. 하지만요, 대도시가 아닌 50만이 안 되는 일반적인 시일 때는요, 이 도시사가 수립하라 할 때 대수립을 한다.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수립의 업무를 부여할 때만 수립을 하고요. 이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 한해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도지사한테 보내어서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다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요 계획을 세울 때 보시면 주민 공람을 합니다. 공람을 하는데 이때 보시면 14일 이상 공람을 하더라 라는 부분 보이고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행정부서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협의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심의해서 요 사실을 발표 고시를 한다랍니다. 고시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일체 다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또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기본 계획의 내용을 딱 보시면 이 계획의 내용 속에서 이 도시 안에서 정비가 필요한 장소다 해서 정비 필요한 장소,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이것을 결정을 딱 해두고, 또 한 번에 동시에 못하니까 단계적 사업을 추진한다 해서 단계 사업 추진 딱 보시면 이 사업의 추진 시기, 구역 추진 시기 등이 여기에 나와 있다가 특징이 된다 했습니다. 하지만요, 항상 기본자 붙는 요 계획들은 장기 발전 계획이니까 이것이 도래한다 해도 수립해줄 업무는 없습니다. 도래해도 수립해줄 업무는 없다 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고자 할 때는요, 요 도래가 딱 되어 하고자 할 때 수립할 업무는 없지만 하고자 하는 그 여건이 조성이 딱 되어지면 이제 정비 계획, 요 정비 계획을 또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수립하고 그 다음에 수립한 요 계획에 근거해서 정비 구역을 확정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진 절차를 봤습니다. 정비 구역을 지정해야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이제 시행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입니다. 요 계획 수립과 지정을 딱 보시면 해당 그 장소가 서울특별시와 인천 등 광역시장 일대는요. 일대는 보시면 한번 볼게요. 이 서울특별시와 대전 등 광역시 일대에는요, 요 수립을 누가 하냐 하면 이 안에 있는 구청장과 또 요 인천시에 있는 각종 강화 군수의 구청장과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를 포함해서 등에 수립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고요. 구역 지정은 다시 이 특별시 광역시한테 신청해서 특광시가 직접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타입니다. 기타. 각종 어떤 기타 시와 군이겠죠. 물론 특시, 특도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는데 이때 보시면 이 장소는요,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계획도 수립을 할 것이고 구역 지정도 직접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흘러가고요. 요 계획 수립을 할 때 보시면 이 주민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나서 주민 공람을 또 하는데 이때는요, 30일 이상 좀 길게 공람을 한다. 되어 있고요.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다 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할 때 보시면 수립할 때 이렇게 하고요. 협의는 빠지고 이제 곧바로 심의해서 구역 지정 발표 고시를 한 다음에 또 이 사실을요, 국장한테 보고는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가는 절차도 같이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쭉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도래한다 해도 수립해줄 의무는 없다. 의무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래해도 잘 안 세워줍니다. 그래서 근데 예정 장소 안에 있는 토 지정 소유자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래를 해도 수립해줄 의무가 없다. 그런데 1년 이상 되어도 계속 계획을 안 세워주고 있으면 해당 그 예정 장소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토, 지 등 소유자 주민들이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위반 제한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수립의 어떤 위반 제한을 이들에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위반 제한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한이 있다 해도 수립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요, 제한이 있으면 제한되어진 날부터 이제 60일 안에 수립의 여부는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한 차례 30일 연장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항이 오른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편 다우를 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요 눈은 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혹시나 이 사업이 뭐냐 하니까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업은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식의 어떤 절차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과 또 정비구역 시행할 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가 있다. 오른편 제일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3장을 가보시면 해서 구역 지정했습니다. 했으면 고시를 딱 하는데 이 고시를 때 효과가 또 무엇이냐가 또 등장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효과를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 상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인데, 이 정비 계획이란 이 내용 속에 상세한 계획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상에 포함이 되어지면 정비 계획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변경이 딱 되어지고요. 정비 구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는 효과가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또 이 정비 사업할 때 앞으로 많은 투기들을 많이 하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순간부터는요, 요 구역을 지정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 안에서 토지 개발 행위 일체 다 검사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밝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대상 개발 행위 보시면 개발국법 건물의 건축이다, 공작물의 축조다, 가설 건물의 설치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용도의 변경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근데 대수선은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다, 토석을 채취한다, 토지를 분할한다, 일체 다 심사를 다합니다. 한 달 이상 물건을 쌓아둔다, 이것도 심사가 이루어진다라 합니다. 또 나무, 중목을 베거나 심는다, 다 심사에 포함을 시켜서 다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반면 또 반대로 경미한 상으로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예외도 있다. 이것도 등장을 또 하네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응급조치 행위, 또요 간이 농생산을 위한 공작물 설치, 경작을 위한 목적의 형질 변경, 또 경미한 토석의 채취, 또 존치 않은 남겨두는 땅에 물건 쌓아둔다, 또 관상용 중무의 임시식재는 할 수 있다. 또 똑같은 상황이 또 등장을 또 합니다. 해고요. 그런데 이렇게 개발행위가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이미 첫 번째입니다. 이미 착수한 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게 또 행위를 또 보호해 줍니다. 단 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30일 안에 그 사실은 신고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착수가 또 나오면 안 돼. 이미 착수한 자가 투기꾼이다. 이것을 또 억제 막기 위해서입니다. 막기 위해서 보시면 실제 정비 기본 계획 속에 예정 구역이 포함이 딱 되어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투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을 발표할 때 정비 예정 구역이 포함이 되어진 정비 기본 계획을 주민한테 널리 공람을 할 때부터 하든지, 이때 못했더라면요, 두 번째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때부터라도 해가지고 앞으로 장차 3년 플러스 1년까지 최장 4년까지입니다. 해가지고 이 투기로 볼 수 있는 행위 가운데서 제일 많이 하는 건물의 건축하는 행위하고 그 다음에 토지에 분할하는 이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미리 제한한다, 이렇게 금지한다라고 올라가는 부분이 오른편까지 또 이어집니다. 또요, 5번에 보시면
요 사업을 통해서 탄생되는 주택들 평수도 또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할 때에는요, 그 주택 건설 규모도 제한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첫 번째 보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어떤 지역과 두 번째 주택 재개발하는 사업 지역들과 또 세 번째 주택 재건축하는 사업을 나뉘어 가지고요, 요 구역 내에서 건설되는 주택 가운데에서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비율과 또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 3, 8, 1, 5, 6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지역 산동면요 90%까지 범위 내에서 국민주택 규모로, 그다음에 30% 범위 내에서의 임대주택 규모로,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지역은요 85 이하를 80%까지 규모 범위 내에서 또 15% 범위 내에서 임대용을, 또 재건축은요 60% 규모 내에서 이렇게 강제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주택입니다. 가로주택. 이 가로주택 증비 사업을 할 때는요, 이 종전주택 종전주택수 이상으로 건설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요 그 해당 그 장소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한다면 건물 층수를 15층까지도 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다 확인이 필요하신 그런 식의 사항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한 장을 또 넘어가시고 다음 표입니다. 구역의 해제가 나옵니다. 해제도 잘 뜨죠. 해제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용 제한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다음번 절차가 일정 시간 내에 나오지 아니할 때 요 구역을 해제하기도 한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사업이 지지부진되어지면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정비구역은 어떠한 후속타가 나오지 아니할 때는요, 구역 요 자체를 해제할 수 있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또 등장을 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다랍니다. 요건요, 해제하여야 한다.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이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는요, 이 안에서는 해당 그 구청장 등이 해제 등 요청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또 기타 시장은 직접 해제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니까 첫 번째 보시면요. 자, 정비 예정 구역이 항상 문제입니다. 요 장소를 딱 보시면 시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3년 되어도 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면 예정 구역도 해제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로 보시면 주택 재개발, 또요, 주택, 재건축, 요 두 사업이 또 등장할 줄 압니다. 이 두 사업은요, 필연적으로 주택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요, 자, 구역을 지정을 딱 해 주었는데, 또 항상요, 우리 조합 딱 나면 그 전에 미리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을 먼저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 지정 1로부터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이 필요한데, 이는 되어도 승인 신청을 못하고 있으면 해제를 하자.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또요, 추진위가 구성 딱 되어지면, 그 다음에 또 일단은 준비해서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이 필요한데, 이때 또 있는데요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 두 번째 걸 또 해제를 또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해요. 그 다음에 요 사업들이 말입니다. 조합이 설립이 딱 되었다랍니다. 조합이 설립이 딱 되어지면요, 이제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 요 신청이 필요한데 시간 3년 됩니다. 3년 되어도 사업 시행 신청을 못하면 또 해제하자.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하고요. 자, 추진위 구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바로 조합을 바로 합니다. 바로 하는데 이때 보시면 또 3년 시간 딱 그다음에 해제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추진위가 딱 보일 때에는 좌우에 2년만 나온다. 기억하시고요. 조합만 보일 때는 좌우에 3년이 보인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으지 못하면 해제한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입니다. 우리 도시환경정비사업, 요 상업지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요, 이때는 조합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시면 안에 토지 등 소유자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신예가 사업 시행할 때 보시면 이때부터 구역 지정을 또 5년 안에
5년 되어도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못한다 라고 할 때 해제를 또 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요 사업이 주합이 할 때는 위에 있는 주합 사업과 똑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요 경우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거시는 경우에 해당이 딱 되었다. 해제해야 된다. 경우에도 2년 범위 안에서 요 해제하는 것을 또 연기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딱 보시면 신설되었는데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주합이 30% 이상이 해제 연기해 주기를 요청할 때 1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요. 자, 또 이 사항이 딱 보았지만 추진상을 상황을 딱 보니까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필요할 때도 한번 2년까지 연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2번입니다. 요 의무적 해제 이 경우 말고라도 또 어떠한 판단을 통해서 지정권자가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또 나오네요. 해서 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요 어떠할 때는요 해제를 할 수 있다.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오른편에 있겠죠. 자, 추진사항을 딱 보니까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확인 딱 되어지면 해제를 할 수가 있더랍니다. 또 두 번째, 조합원한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될 걸로 예상될 때 또 해제를 할 수가 있더랍니다. 자,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이 30% 이상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해제 주기를 요청할 때 해제를 또 할 수가 있다. 이게 또 나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시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한 동네 개선 사업을요, 사업 시행 방식이 스스로 주택 개량하는 방식인데, 구역 지정 10년이 딱 경과가 딱 되어지고 나서 3분의 2 이상이 해제 주기를 동의할 때 해제를 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나오는 파트가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해제를 한다 할지라도요, 세 번째입니다. 해당 그 장소를 철거하지 않는 사업, 주거 환경 관리 사업으로 전환시켜 줄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등장한다 합니다.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이제 해제편 말고 이제 다음 편에 우리가 사업의 시행 방법과 사업의 시행자,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정비사업들은요, 사업들 종류별로 해서 사업의 시행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시행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정해져 있는 사업 시행자와 사업 시행 방법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요, 그 공익성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와 또 시행 방법들을 다 정해놓고 거기 범주 내에서만 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또 통제를 합니다. 자, 먼저 이 정비사업은 사업의 시행 방법, 이 사업의 시행 방법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쟁점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첫 번째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 두 번째입니다. 주택 재개발사, 또 세 번째입니다. 주택 재건축사, 또 네 번째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 다섯 번째입니다. 주거환경 관리사, 또 여섯 번째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6개 사업의 구분을 먼저 딱 해둡니다. 자, 방법 보시면 개선사업, 산동형 사업이죠. 아주 어려운 곳이다 해서 모든 방식이 다 투입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시설은 확충을 시에서 해주고 주택은 스스로 개량케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 보시면 그 일대를 몽땅 다 매수하는데 응하지 않는다. 강제 수용해서 집을 지어서 우선 입주권을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그쪽 지역을 환지하는 방식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서 건물을 바꾸는 결정하는 처분, 즉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이 관리 처분 계획 방식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요, 섞어간다, 혼용까지도 할 수 있게 모든 방식이 다 투입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요, 그 사업 시행 방식이 뭐냐? 원칙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또 환지 방식도 하게 해준다. 이렇게 나와요. 재건축은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밖에 없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딴 사업은 딴 방식이 안 됩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도 보시면 주환경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과 또 환지 방식을 다 두 가지 다 채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가네요.
근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말이 관리란 말이 있어도 관리처분 계획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쪽은요, 철거하지 않는 사업의 전제를 깔기 때문에 스스로 주택을 개량 보존하는 방법밖에 안 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가로택 정비사업. 이것은요, 보시면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방식밖에 되지 않는다. 딴 방식은 안 된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흘러가니까요. 자, 관리가 다 있는데 이쪽은 없다. 이렇게 하시고. 또 관리처분 계획 방식만으로 하는 것이 요 두 사업이 그렇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요, 요 관리처분 계획 방식,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건물 짓는 방식을 딱 보니까요, 이 중앙개선 사업에서는요, 보시면 표현이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공부한다. 이렇게 또 등장을 딱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이 사업을 딱 보니까요, 이 사업은 주택뿐 아니고 부대 복리도 물론이고 또 오피스텔 이것도 끼울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오고요. 주택 재건축 사업. 또 보시면 이 관리처분 계획 방식에서의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다 공급 가능하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 나옵니다. 다음에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요, 표현 보시면 상업적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건설 공급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일 밑에는 가로택 정비 사업. 요 사업은요, 보시면 요 사업도 보시면 주택 등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가능한 것은 주택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입니다. 물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원래 상업적이니까 물론 여기에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하고자 할 때는요, 해당 그 지역이 어디냐 하니까 준주거 측에서 할 때 또는요, 상업지역에서 할 때만 오피스텔 가능하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3종 일반주거지역은 안 됩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만 되는데 이때도 전체 건물 연 면적 가운데에서 30% 이하가 되게 한다. 그런 규모도 좀 다소 제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2번 가시면요, 이 표현도 자주 나왔죠. 우리 공사 실제 아파트 명칭이 붙는 시공자를 선정할 때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해서 이 시공자 선정 부분도 이제 치안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 방식이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해서 첫 번째입니다. 조합이 하는 사업일 때는요,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최초의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서 시공회사를 선정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런데요, 요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규모 작은 조합은 총회에서 선정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해도 보시면 그들 몇 명 안 되니까 경쟁 입찰이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선정한다. 이렇게 또 나오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보시면 조합이 아니고 우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것을 토시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입니다. 이들은요, 요들이 이제 구역 지정하고 난 이후입니다. 요들은 이제 구역 지정하고 난 이후에 보시면 사업 시행인가입니다. 요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 선정한다. 그러니까 약속 정서 규약에 따라서 선정한다.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또 세 번째 가보시면요. 자, 우리 시장 군수나 주택 공사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사업 시행인가가 아니고요, 사업 시행자 지정,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딱 되었다는 요 지정 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선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시장 군수가 사업을 할 때는요, 요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한 회사가 있다. 그럼 추천한 회사를 선정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사항들을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편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시행자 보겠습니다. 자, 정비사업의 시행자도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 방법 가지고 이제 시행자가 나옵니다. 시행자. 요 사업 시행들별로 다 다르게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사업의 시행할 자에 관한 결정입니다. 이름만에 할 수 있어요. 중앙개선 사업은 산동력 사업입니다. 아주 어려운 사업이죠. 그래서 이 사업은요,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정해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지만 그들 산동력 주민들이 동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가장 그 산동네 마을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이제
소유자들 총수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뿐 아니고 요 정비사업은 세입자에 관한 동의를 거의 받지 않는데 요쪽은 받습니다. 그래서 요쪽 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세대 수의 과반수의 동의까지 얻어야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 세입자 동의를 또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해가지고 쭉 보니까요, 이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세입자의 수에 비해서 첫 번째 2분의 1 이하, 세입자의 수가 소유자 수에 비해서 2분의 1 이하이면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가 또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요 사업 시행 방식에 보시면 수용 방식일 때는 동의를 구하는데 수용 방식이 아닌 사업 시행 방식은 세입자 동의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자, 또 세 번째 보시면 세입자의 주거 안정 문제니까 해당 시, 군, 구, 요 지역 안에 세입자들이 이사할 수 있는 임대용 주택이 충분히 많이 있으면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요 셋 중에 하나 딱 걸리면 세입자 동의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자, 또 아주 긴급한 사태가 발생되어서 사업을 할 때는요, 이 모든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가는 부분 있으니까 이것도 보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요 볼게요. 5번에 중앙인 관리사업, 요 사업도 보시면요, 철가지 않는 사업이야. 그래서 정비 시설을 설치해주는 시장, 군수나 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시장 군수가 직접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택공사 등으로 시행자 지정해 줄 때, 이때 보니까 그것이 토지 등 소유자의 이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는 부분도 등장을 합니다. 자, 시장 군수가 사업해주는 이러한 경우 외에는 전부 다 보시면요, 주택 개발 주업, 정비사업 주합을 설립해서 주합 중심으로 사업을 한다. 기타 사업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도시환경 정비 사업, 요 사업일 때 한해서는 보시면 주합이 원칙이지만 이때는요, 토지 등 소유자가 주합 설립하지 않고도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또 주합에 한 사업들 보시면 요 주합원의 과반수가 동의를 갖기 한다라면요, 누구와 공동시행 또 하게 해준다. 이 또 등장을 또 합니다. 해서 누구냐 하니까요, 기타 사업들 주합이 한다 하더라도 누가 공동시행할 수 있다 해서 주합은요, 단독으로 하든지 또는요,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도 전부 다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 말고 민간 사업자라 볼 수 있는 각종 어떤 건설업자들, 주택법의 등록 사업자들, 신탁회사들, 한국감정원 등과도 공동시행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택 재건축은요, 건설업자와 등록 사업자까지만 공동 가능합니다. 신탁감정은 개당이 안 된다. 하나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가로택 정비사업, 요 사업도 보시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이건 신탁회사까지만 공동할 수 있지 감정은 또 안 된다. 이렇게 또 차이점도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행자편,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딴 건 다 넘어가시고요. 딴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자,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주택 재건축일 때 나오는 안전진단 나옵니다. 자,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딴 사업장에서 나오지 않는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아니고요, 요 많은 사업 중에서 주택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할 때만 보시면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랍니다. 그래서 주택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재건축할 때만 보시면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 시행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안전진단은 누가 실시하느냐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실시할 때 보시면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도 나와야 됩니다. 먼저 실시할 시기가 먼저 나온다랍니다. 나오고 세 번째, 실시할 범위도 나와야 됩니다. 범위. 또 네 번째는요, 실시할 때 비용 누가 부담하느냐, 비용 부담이 또 나옵니다. 다섯 번째, 실시할 때 효과가 무엇이냐, 이게 또 구분을 딱 해야 됩니다. 자, 안전진단 실시는요, 시장 군수가 직접 실시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실제는요, 어디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 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실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요. 자, 시기는요, 주택 재건축일 때만 하는데, 요 재건축에서 그 예정구역에서 시기와 도래할 때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그런데요,
도래해도 수립해줄 의무가 없다. 안 해주고 있으니까 보시면 주민들이 입안 제한합니다. 제한하는데 요 제한할 때 제한하기 전에 먼저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을 통해서 실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고자 할 때는요, 주민들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된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나오고요. 요청이 있다 해도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청이 있으면요, 30일, 요청 30일 안에 실시한다면 X입니다. 30일 안에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게 되어져 있다. 30일 여부입니다. 여부. 이렇게 하시고요. 자, 또 주택 재건축일 때 그 단지 안에 있는 모든 건물들 다 진단 실시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전부 다 모든 건물들, 주택들도 상가를 다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또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들도 있더라. 겁니다. 해서 딱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건물이 붕괴 직전 우려가 있다 할 땐 지금 당장 철거 필요합니다. 진단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진단했습니다. 하니까 3분의 2 이상이 불량하다 진단이 났습니다. 나머지 잔여 건물들은요, 진단해서 제외한다 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시설, 각종 어떤 도로 등 시설 부지 위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요, 진단 필요 없습니다. 철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용입니다. 비용 원래 원칙은요, 시장 군수가 직접 부담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청에 따라서 진단 실시할 때는요, 요청을 한 자한테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효과는요, 보시면 요 안전진단 실시한 요 이 결과하고요, 일단 각종 어떤 도시 계획 등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검토를 딱 해가지고요, 이제 재건축 하자마자 여부를 결정을 딱 합니다. 결정은 이제 시장 군수가 결정을 딱 합니다. 해가지고 요 결정되어진 사실을 가지고 시장가 첨부를 딱 해가지고요, 시도지사한테 이것을 보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도한테 이것을 보고합니다. 시도한테 보고한다. 이걸 딱 보고해요. 보고가 딱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요, 시도에서는 검토해가지고 한 번 더 당신들 결정한 것을 취소 등 조치를 취할 것을요, 요청할 수가 있다. 요청입니다. 요청에 들어오면 요청에 응해서 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답니다. 어쨌든요, 취소 결정도 보시면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모든 결정은 시장 군수가 요 구역 지정하고 난 이후에 다 결정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른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한 장을 넘어가시니까 이제 이 사업의 시행자 중에서 조합이 딱 나왔죠. 조합. 항상 조합이란 말 나오면요, 설립되어서 준비되어져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들이 나올 때 항상 미리 설립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합의 설립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